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전 정경도 국방장관과 김영만 군의군수의 만남이 있었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뭔가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정 장관은 김 군수에게 군의군 여론이 달라졌다면서 소보면 지역에 대해 주민 재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는데요. 김 군수는 투표를 하려면 세 곳 모두, 즉 의성 비안과 군의 소보, 군의 우보 모두 해야 한다면서 30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정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문제는 이렇게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31일로 정해진 시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틀이나 남았으니까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안동시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촉구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공동 발의한 주인공이죠. 안동시 의회 윤종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름 장마철과 피서철을 맞아서 가스안전이 우려되는데요. 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 북부지사의 이재관 지사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자 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 경기 부양책이라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탓에 국제 금값도 뛰고 있고요. 신흥국 증시로 주식 투자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금 그 중국의 산샤댐 소식부터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양쯔강으로 알려진 그 장강 유역에서 지난 6월부터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뛰어넘었네요. 5천만 명 넘는 수재민이 발생한 상태. 그리고 또 이번 주 들어서는 2차 홍수로 산샤댐 붕괴가 또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산샤댐 같은 경우에는 뭐 홍수 통제를 포기한 상태인데요. 예. 뭐 초당 4만 입방미터의 그 물을 방수를 하고 있는데 예. 유입되는 수량이 5만 입방미터이기 때문에 뭐 현재는 경계 수위를 넘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최고 수위의 10m 정도를 남긴 163m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번 홍수로 인해서 장강 유역에는 433개 하천이 범람을 했고요. 27개 성에서 현재 5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 또 주택만 3만 5천 채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치샤빠샹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연례적으로 홍수가 닥친다는 의미인데요. 7하 8상. 예. 그래서 현재 중국 전역의 홍수가 이제 앞으로 8월 초에 이제 그치더라도 지방 변형에 따른 싱크홀 또 산사태들이 있을 거고요. 예. 또 잡초와 쓰레기 더미로 인한 녹조 발생으로 인해서 식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중국의 처리 능력을 넘는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1차 물 홍수 외에 블랙스완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뭐 예상치 못한 악재. 코로나에 이어서 이제 또 산샤댐 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로 그치면 되는데 지금 예.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뭐 중국 전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양쯔강 하류에 원전이 9기나 있다면서요. 이것도 좀 만약에 이제 산샤댐이 붕괴가 된다면 이것도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엄청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또 제주 그쪽 해안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고심이 많은데요. 중국 정부는 댐을 설치할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차, 2차, 3차 그 방어 지시선을 구축해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삼엽댐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뭐 중국의 모든 그 인프라와 관련된 국제적인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1대1로 사업도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엽댐이 붕괴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댐들을 먼저 터뜨리면서 아무래도 그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 연안 지역에 있는 9개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문제는 이번에 홍수가 워낙 그 대규모이기 때문에 뭐 제주도까지도 밀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프랑크톤이 그 폐사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어족 자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쯤 듣고 미 대선 얘기도 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 격차 지금 이 시각까지는 어느 정도나 벌어져 있습니까? 네, 지금 가장 거리에 있는 뉴욕 타임즈 그리고 시에나 대학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한 14%포인트 차로다가 바이든에게 지고 있다고 합니다. 좁혀지지가 않네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선거 캐치 그 프레이즈죠. 더 나은 부흥 그리고 1,0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트럼프의 그 바이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제품 구매라든지 중국에 대한 관세보다 더 노동자를 보호해줄까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격전지 중에 하나인 미시간 쪽에서 바이든과 지지율 차가 무려 12%포인트나 늘어났고요. 이외에도 플로리다, 애리조나 쪽에서도 트럼프가 열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어있는 표가 결집을 해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역부족인 상황으로 몰리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많이 안 좋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렇게 되자 이 난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한 3차례 정도인가요? 아주 대규모 부양책을 좀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발표를 했네요. 총 한 1조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1200조 정도 되는 이 종합경제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근데 선거를 이제 코앞에 앞두고서 지금까지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있었는데요. 현재 2조 8천억 달러를 썼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1조 달러 규모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해서 가계 자금의 그 고갈을 막겠다는 거고요. 뭐 두 번째로는 7월 말로 끝나는 시력 급여죠. 그러니까 970달러 정도로 지급했는데 이 특례를 12월 말까지 연장시키되 지급액은 200달러 정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연장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매출의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원책을 유지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관련법을 의회에 통과하려면은 민주당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시력급여 삭감과 관련된 특례를 좀 유지시켜 달라는 이야기고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학교에 대한 소송을 보호하는 이런 그 면책 조항을 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 간의 조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2주 뒤에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조기 타결이 어렵다면 결국 9월 이후에나 세부 합의가 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번의 부양책, 올해 들어서 이제 4차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근데 뭐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샤이 트럼프, 이 샤이 유권자들이 많아서 끝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 랠리 속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증시를 외면해왔던 외국인 투자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5% 넘게 아주 급등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갑자기 외국인이 이렇게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 들어서 그 수요일까지 모두 1조 7,500억 원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현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라서 광의 통화죠. M2라고 하는 지표를 보면은 미국, EU, 일본 같은 경우에는 5경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6천조 원이 넘게 돈이 팽창을 했는데요. 그 자금들이 각종 펀드로 밀밀 쏟아 들어가듯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그 펀드에서 가장 먼저 샀던 단기 국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장중 0.57%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여기에도 만족을 못하고 금으로 몰려가면서 8일 연속 금 가격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인 1944달러.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6,420달러까지 폭등했고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넘치는 돈들이 신흥국으로 밀려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유동성 때문에 너무나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 들썩들썩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아주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들 그 성향을 보면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온다면서요.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그때 왜 우리 동학개미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먼저 매수했던 종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떠올려지는데, 자, 이 우리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그런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첨단 기술주를 계속해서 사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아무래도 기술주를 성장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유틸리티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기나 물과 같은 공익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아침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열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광대역이라든지 모바일, 인터넷, 스트리밍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 필수 서비스가 됐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는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그리고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포스트 코로나를 경험했던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물이나 전력과 같이 신뢰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투자할 때 5G라든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 쪽에 손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테마주들이 아무래도 디지털화와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시켜주는 클라우드 인프라라든지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쪽으로 아무래도 많은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이 시간 관계상 금 얘기 짤막하게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국제 금 가격이 이제 온스당 2,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의 상승세, 이게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금 가격은 앞으로도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대립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빨라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제기축통화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종합 체력을 나타내는 달러 지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네. 국가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는 무국적 통화죠. 금이라든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쪽으로 돈들이 지금 몰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금과 관련된 투자는 국제투자은행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국제투자은행들이 밝힌 금 ETF 상품을 보면은 금 현물 잔액이 무려 734톤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은 다른 상품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2,000달러에서는 가격 변동이 좀 무척 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11월 대선을 계기로 해서 헤지 펀드들이 차익을 실현시키려는 물건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주시장에도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영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4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대 국회에서 불발이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도 고칠 부분이 있다면서 최근 안동시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안동시 의회 윤종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윤종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동찬입니다. 예,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안동시 의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좀 눈여겨봤습니다. 의원님을. 왜냐? 나이가 아주 젊으시죠? 예, 아직 뭐 젊습니다. 좀 예. 여쭤볼까요? 나이? 예. 만으로 아직은 30대고요. 예. 보통 흔히 말하는 나이로는 32살입니다. 32살, 아주 젊은 나이에. 자, 의회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석 달이 조금 더 지나갔네요. 예, 네, 그동안에 의회 활동하시면서 느낀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3개월가량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다양한 안건과 조례들을 의결을 하고 또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안동시 예결단을 승인하면서 예. 시의회의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역구인 2만 3천여 명의 용산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의원을 넘어서 16만 안동 시민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더욱 열심히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시민의 대표로서 언제나 소신 있는 의정활동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썩 좋지가 않은데 잠깐만 좀 끊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끊어보시고요. 예. 자, 윤종찬 의원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라는 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이 됐었는데 이제 불발이 됐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여기에도 또 고칠 부분이 있다면서 다시 수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돼서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윤종찬 의원, 올해 이제 32살 아주 젊은 초선 의원인데 오늘 그 포부도 좀 들어보고 이 개정안 촉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총 6분이 이제 발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따라서 1949년 156개의 조항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1988년 175개의 조항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30여 년간 그 내용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상당히 다단화되어 가고 있고 지방 행정 환경 또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법이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이 모아져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의무적 정보 공개, 주민의 감사 청구 제도 개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지자체 규칙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권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 자치권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주민 자치권,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도 이끌고, 주민 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번에 안동시 의회에서 이번 수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께서 왜 안동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거를 발의를 했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방도시 안동시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게 바로 지방자치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의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제가 모든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중에 지방을 중앙에 종속시키고 지방의 활동에 있어 제약을 두기 위한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문자 그대로 지방의 자치를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위해 용기 있는 첫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제가 수정을 이번 건의안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뭐 전부 말씀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9조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조례와 상위 법령의 관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이것이 지방자치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는 실질적인 이 주민 참여권 보장과 자치권 확대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자치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그 자율적인 집행 결정권과 진정한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례 제정권이라든지 지방의회 의결권, 뭐 참여권 이런 등등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그런데 오늘 저 뉴스를 보니까요. 오늘 임시회 열렸었죠, 의회에서. 오늘이 아니죠. 오늘은 아니고. 오늘 안 열렸습니까? 오늘이요, 오늘. 오늘은 안 열렸습니다. 임시회 안 열렸습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아까 저 뉴스 보니까 뭐 이번 이 개정안 처리 예정이었는데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뭐 지금 안동시의회 의원으로서 사실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의회 역사, 안동시의회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임시회가 무산되고 회의가 무산된 경우는 처음이라서 의결 정족수로 미달로. 그래서 이게 처음입니까? 네네. 이게 왜 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우리 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 배경을. 뭐 시민분들께서 궁금하셔서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각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뭐 일정을 이유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뭐 영원히 안 열리는 건 아니니까요.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자정의 목소리 내면서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뭐 자세히는 안 알려주시는 것 같네요, 말씀드리고. 어떤 뭐 그 지난번에 그 왜 의장단 선거에서도 좀 당내 내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좀 갈렸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뭐 언론에 그런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산회가 된 것도. 뭐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일정을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지금 다 돼가지고요. 오늘 이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시민들이 뭐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젊은 초선 의원의 어떤 활발한 의정 활동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흐뭇해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지만 의회 내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악습이라든지 부적절한 관행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의원님? 그런 것들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뭐 어디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타파하셔가지고 기초의회 지금 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제 무용론이 싹 들어가고 기초의회 필용론이 좀 대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를 좀 이끌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젊은 초선 의원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윤종찬 의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여름 장마철과 피서철을 맞아서 가스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 북부지사의 이재관 지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재관 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한창 장마철인데요. 이 장마철에는 대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에는 대기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고 한 곳에 체류하게 됩니다. 네. 만약 이때 주위에 인화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폭발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스 누출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가스 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이 느슨하게 조여져 있을 경우에 고온 다습한 기후로 연결 부위가 이완되어서 가스의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래된 시설은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예상될 때에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서는 계량기 옆에 있는 메인 밸브까지 잠가 주시고 LPG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가스통이 넘어지지 않도록 체인 등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침수가 만약에 예상될 때는 그러니까 그 주방 안에 있는 밸브뿐만이 아니라 계량기 옆에 있는 메인 밸브까지 꼭 좀 잠가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제 장마가 끝나면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 여름철에 가스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여름철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LPG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스통 위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강한 햇볕 아래 차량을 오래 주차하게 되면 차 안의 온도가 약 60에서 70도씨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차량 안에 가스라이터나 부탄캔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실 때에 인화물질은 반드시 가지고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모기약 등 스프레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내용물이 잘 분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LP가스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레이를 인화물질 가까이에서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LPG 용기는 직사광선을 좀 피해주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주차하실 때 가스라이터, 뭐 부탄캔 같은 거 두지 말라는 거, 그리고 스프레이 제품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에는 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죠. 네. 휴가를 위해서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모든 가스 밸브를 잠그고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계량기 옆에 있는 메인 밸브까지 잠가주시고 LPG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가스통에 있는 용기 밸브까지 잠그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창문을 열어 우선 환기를 시킨 다음에 냄새나 비누 거품 등으로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이상 징후가 보이면 가스 공급업소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름철마다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가 가끔씩 있잖아요. 네,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대한 그 안전 수칙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먼저 가스레인지의 산발이보다 넓은 조리기구를 올려놓고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캔이 가열되어서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넓은 조리기구를 연소기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사용한다거나 혹은 가스레인지 2대를 병렬로 연결한 후 그 위에 넓은 불판 등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부탄캔을 장착할 때에는 가이드홈에 정확하게 끼워 넣은 후 사용하셔야 사용 중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부탄캔을 연소기와 분리해서 화기나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탄캔을 사용한 후에 버릴 때는 반드시 송곳이나 드라이버 등으로 구멍을 뚫어서 장가스를 완전히 방출한 다음에 버려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 사용법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캠핑도 많이 다니시는데 캠핑할 때 이제 밀폐된 텐트 속에서 이제 가스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용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밀폐된 데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이 있다면요.
예, 요즘에 행락철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야외에서 자리를 펴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삼겹살 등을 올려놓고 구워 먹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리기구가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부탄캔이 화기 주위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탄캔을 미리 많이 구입해서 차량에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19나 1544-4500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한 조치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의 이재관 지사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 장마 예년보다 참 길게 느껴지시죠? 비는 일시 약해질 때도 있겠지만 밤부터 또다시 빗줄기가 굵어진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지역은 차차 장마권에서 벗어나긴 하겠습니다. 내일 밤쯤 되면 다 그치겠는데요. 내일 밤에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또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비구름의 폭이 좁아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큰 국지성 호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마 전선은 차츰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중부지방 쪽으로 주말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중부 쪽으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단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세먼지 10, 초미세먼지 4 마이크로그램으로 공기는 아주 깨끗하고 맑지만 장마철에도 한낮에는 자외선 강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2도, 한낮에 27도 나와 있습니다. 상주 현재 기온은 23도, 체감온도 24.6도, 습도는 95%입니다. 날씨였습니다.